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의 손목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를 입문했을 때에 우드 라켓으로 제가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테니스를 배울 때에 체육 선생님께서 우드 라켓을 주셔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막 생소하시겠죠. 그래서 이 우드 라켓을 통해 가지고 제가 테니스 입문하게 되는데요. 왜 오늘 이 느닷없이 우드 라켓을 가져왔냐면요. 라켓에 제가 처음 입문했을 당시에 라켓과 지금 현재 사용되는 라켓의 어떤 소재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드 라켓을 배울 때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관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관절. 그래서 그건 백스윙을 바로 스트레이트로 백스윙을 하고 팔 전체로 앞으로 이렇게 밀듯이 그냥 프레스계의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일 관절을 이용한 스윙이 이제 스윙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우드 라켓은 자체가 라켓이 무겁고 가운데 맞지 않으면 거의 공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무겁기 때문에 또 라켓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단일 관절을 이용한 이런 스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핸드는 거의 뭐 언더스핀 하게 되고 그냥 플랫하게 치는 그런 류의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됐는데요. 라켓 소재가 이제 바뀜으로써 급격하게 스윙의 체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라켓 뭐 그라파이트든지 어떤 이런 어떤 카본이나 과거엔 카본이 먼저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켓 프레임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이런 라켓의 어떤 경량화, 일단은 라켓이 경량화가 됐고요. 그리고 가벼운 만큼 또 라켓의 반발력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탄성도 더 뛰어나서 현대 테니스와 같은 이런 다관절을 이용하는 이런 스윙 형태로 바뀌진 거죠. 그래서 더 선수들이 강력한 탑스핀을 통해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라켓의 어떤 변화에 결정적이라는 것이. 제가 입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이제 임팩트 후에 손목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라켓을 최종적인 거는 몸 상체를 회전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지면에서의 어떤 발의 움직임을 통해 허리 상체로 다시 힘이 전달될 때 임팩트 순간에 라켓에 가속을 시킬 때에 마지막에 미묘하게 어떻든 손목의 움직임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랬을 때 라켓을 더 가속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테니스에 와가지고 웨스턴 건립이 이제 탑스핀을 치기 상향 스윙을 치기 위한 아주 이상적인 어떤 건립이 되면서 이게 손목에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마지막 임팩트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손목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팔 전체가 팔꿈치에 의해 가지만은 조금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 라켓 그다음 헤드가 가기 위해서 손목의 미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에 우리가 라켓 헤드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관절을 이용할 때 상체, 백스윙 할 때는 상체가 먼저 뒤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하체부터 지면의 발력을 이용해가지고 허리, 상체, 라켓의 히트로 마지막 결과적으로 손목의 어떤 미면, 자연스러운 스윙 형태로 해가지고 라켓을 가속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라켓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탑스핀 회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을 때 어떤 각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웨스턴 건립에서 저는 처음에 웨스턴 건립을 잡고 연습할 때 칠 때에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결국은 우리가 가속시키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크게 할 때는 여기에서 어떤 손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대방 코트로 크로스로 보낼 때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단네트 앞에 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큰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랠리 과정에서의 어떤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백스윙에서 큰 동작에서 이렇게 임팩트 순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가속시키기 위한 마지막 피니시 때에 어떤 이런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헤드를 이럴 때에 미묘한 어떤 동작이 해가지고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라켓 스피드를 높일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크로스 코트로 앵글샷을 날릴 때는 이때는 큰 스윙 가운데서도 미묘한 손목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지만이 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손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손목을 대각선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앵글샷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코트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코트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스윙 자체를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때는 미묘한 이런 손목의 움직임이 각도를 결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앵글샷 칠 때는 손목의 이용도를 조금 더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라운드 스트를 칠 때는 큰 근육, 그래서 딱 큰 다관절을 이용하면서 마지막에 스피드 낼 때에 여기서 스냅을 주는 동작,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포핸드 타스핀에서의 웨스턴 글럽을 잡고 이루어질 때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손바닥 마치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이럴 때에도 팔꿈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팔꿈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것을 하시면은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래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겨울이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아카데미도 동계훈련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동호인들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동계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선수들처럼 막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이제 우리가 또 러닝도 하고 그다음에 눈이 오면은 실내에서 또 스윙 연습도 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 제가 이제 레슨 하는 이런 것도 또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 또 경기도 보고 이렇게가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트에 나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 시합에 나가면은 코트에서 진짜 뭐 날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했는 만큼 항상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